자, 뭐 편파 관제까지 갑니까? 관제왕소 아니어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주말 연전 경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으로 좀 가면 LG가 두산을 잡고 타격감을 끌어올린 게 컸어요, 정윤 씨, 그죠? 타격감 사실 저번 주만 해도 제가 LG가 타격감이 너무 안 좋다고 염려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역시 타격이 살아나니까 성적도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김은호 기자. 예. 일단 두산의 표적 등판입니까? 켈리 수아레즈는 뭡니까? 아마 다음 등판 때도 그렇게 걸릴 수 있을 것 진짜요? 같아요. 예, 계산해 보면 네. 맞추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이거는 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음. 예, 그러니까 올 시즌 류지원 감독이 LG 부임하고 두산을 반드시 넘어야 페넌트레이스 우승이 가능하다. 네네. 차명석 단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라이벌 이게 야구계에서는 사실 두산이 LG한테 몇 점 줘도 이긴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오. 두산 선수 진짜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정말요? 두산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네. 또 이번 2연전 다 이긴 거는 정말 컸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번에도 연패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LG가. 그런데도 만약에 두산한테 다 제일 코너에 내렸으면 몰린 상황에서 두산 만나서 여기서 두 게임 다 졌으면 맛 가는 거. 소리.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둘 다 잡은 게 LG가 힘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김현수 선수가 선봉에 있고요. 네네. 저는 라모스 선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라모스 선수가 좀 살아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부진 원인을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훈련 부족으로 봤더라고요. 핑계가 많아. 그래서 이 홈 경기 시에는 라모스는 넌 다른 선수 오기 전에 와서 특타를 해라 시켰더니 네. 바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정말로 훈련 부족이 원인이었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뭐 남미 선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은 선수 좀 이렇게 텐션이 높잖아요. 예. 작년에 잘했고 또 본인 만족스러운 계약하고 그러니까 조금 붕 떴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가족들도 없고 또 결혼도 했고 예. 이제 차분하게 성적 내야죠. 예. 성적 못 내면 뭐 순식간에 또 어떻게 팀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두산과 LG 경기 보면서 조금 이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켈리가 4실점을 했습니다만 6이닝 동안 좋은 투구 보여줬고 로켓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전 굉장히 컸어요. 예. 로켓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컸고 그 다음 경기 미란다였나요? 예. 네, 미란다도 무너졌죠, 그렇죠? 예. 네, 그 웨인 원투 펀치 두 명이 나가서 웨인 원투 펀치 두 명을 잡았다. 이게 아주 방점이 찍히는 거다.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이나 언제나 또 만날 가능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결국 LG가 자랑하는 게 결국 단기전 가면 원투펀치는 켈리 수아레즈인데 네네. 그런 면에서 두산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대거든요. 네네. 네, 그런 맞대결에서 잡았다는 건 LG 선수들한테도 엄청난 자신감, 결국 이 마음가짐인데 유강남 포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갔는데 네. 저번 두산전에서 유일하게 수아레즈가 두산전에 졌잖아요. 3인 한번. 3실점 했었죠. 네. 그래서 뭐 말은 더 이상 안 해도 수아레즈가 너가 알지 하면서 너 두산이랑 LG랑 어떤 관계인지 알지? 알아서 해 이거예요? 불펜 지켜보고 피칭이나- 있어. 그냥 재작년 성적 쓱 보여주면 돼요. 자, 봐. 네, 불펜 피칭할 때 그런 이렇게 투쟁심을 이렇게 돋우는 얘기를 네. 해서 잘 수아레즈가 조금 초반보다는 좀 안타가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산전에서 그 얘기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올 시즌 최고 구속이 나왔어요. 153km. 예. 그리고 수아레즈가 보통 1, 2회에 한 151 정도까지 150 정도 보여주고 146, 7로 좀 구속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끝까지 150 유지하더라고요. 보면서 전력 투구하는구나 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미란다도 밀리기 싫으니까 예. 근데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미란다 선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LG 트윈스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한화 LG의 3연전을 보면 일단은 첫 경기는 좀 밀렸었고 더블헤더가 일요일 날 있었고 토요일 경기가 11대 2였어요. 예. 근데 참 이민호 선수가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뭔가요? 하나 이글스 킬러라고. 아니 하나 이글스만 만나면 너무 잘해요. 네. 올 시즌 기록한 2승이 전부 다 하나를 상대로 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 2승의 평균 자책점이 0.79점밖에 안 돼요. 그럼 올해만 잘했느냐 하면은 작년까지 합쳐도 0.96점밖에 안 돼요. 원인이 뭐죠? 왜 하나 이글스만 만나면 잘하는 거죠?
글쎄요. 이민호 선수한테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한번 모르겠는데. 물어봐 주세요. 이유가 뭐냐고. 보통 아마 SSG 박종원 선수가 하나전 15연승인가 했을 때도 네네. 그 질문이 유독 이제 연승할 때마다 특정팀 나오죠. 네. 연승할 때 네. 나오는데 투수들도 그냥 똑같이 하는데 그냥 하나가 못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타자와의 상성 이런 면에서 아. 앞서는 것도 있고 음. 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다른 팀 그래서 오히려 감독들이 그럼 다른 팀하고 할 때 똑같이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특정팀 상대로 강한 이유는 본인들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력 분석이라든지 영업 네. 비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제 생각엔 약간 자신감도 한몫하지 않나. 아 그래도 내가 하나 상대로는 좀 하는데 거기서 오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잘 던지게 되지 그런 것도 않나 싶긴 있겠죠. 근데 하더라고요. 저 팀만 만나면 내가 문제 없어. 잘 던질 수 있어. 그러니까 팀 간 선수 간 상성이 정말 무서운 거고 무시 못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경기 11대 2였고요. 저는 이제 정찬원 선수의 호투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6이닝 동안 1자책점을 기록했죠. 토요일 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킹엄을 무너뜨린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킹엄 선수가 생각보다 최근에 좀 평균자책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킹엄 선수의 투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영우 씨? 그날은 좀 운이 안 따랐던 것 같아요. 네네. 베이스 맞고 2루 베이스 맞고 굴절되면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네. 승부가 결국 넘어갔는데 네. 이게 또 어제 더블헤더 1차전도 11대 1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화가 좀 특히 뭐 킹엄이나 카펜터 이런 에이스들이 났을 땐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네. 그 순간순간 승부처에서 넘어가면 음. 그 4회나 5회 초반은 팽팽하게 가다가 음. 조금 넘어가면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맞아요. 보니까. 그러다 이제 야수들 올라오고 뭐 근데 저는 킹엄 선수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네. 항상 한 3, 4회까지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네. 오늘 일 내겠는데 쉽게 던지다가 갑자기 5회나 6회에서 한두 개 맞고 갑자기 그냥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스타일의 실투가 투수 나왔을 때 같더라고요. 그게 장타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김현수한테 맞은 것도 그랬고 맞아요. 홈런 맞은 것도 그랬고 그죠? 근데 또 킹엄 선수가 아까 예를 들어 아까 이민호 선수는 하나 이글스 킬러라 했는데 네. 킹엄 선수는 LG만 만나면 져요. 그렇죠. 지금 LG 트윈스 상대로 3연패거든요. 네네네. 또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나 싶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는 이제 한화 이글스 투수력이 킹엄, 카펜터, 김민우까지는 되게 좋다 이렇게 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카펜터 빼고 킹엄과 김민우가 좀 무너졌던 거, 그 부분이 좀 한화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박빙으로 가거나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지는 게 이제 계산에서 벗어나는 팀의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펜터 선수가 6경기 나와서 지금 1승 1패, 승우는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WR은 제일 높습니다. 1.57. 그리고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 중에 하나고 뭐 안정적으로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 경기 보면 한화가 큰 위기였어요 마지막에. 네. 저 깜짝 김민아 선수의 놀랐어요. 실책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윤 씨?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경기 뒤집어지는 줄 알고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저는 봤는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웃긴 게 마지막 경기 이기니까 다 네. 이긴 것 같아요. 별로 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연패하다가 일요일만 이기면 정신 승리하면서 월요일에 행복하게 보내는 거야. 네, 원래. 저는 그래서 오늘 되게 행복한데 홍하나님은 별로 안 저는 행복해요. 지난주에 LG가 4승 1패인데 뭔가 왜 한 1승 4패한 느낌이지? 이건 뭐지? 근데 왜 저는 다 이긴 기분이죠? 그런가요?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를 이긴 게 좀 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역시 수베로 감독이 특이하다 느꼈던 게 진짜 쉬프트가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정말 하주석 선수 외야에 가서 수비하는데 보고 저런 게 통하나? 근데 또 좀 불운하게 공이 옆에 떨어지긴 했지만 통하긴 통하는 걸 봤을 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 좀 들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김현수니까 가능하겠지만 김현수 선수가 기스펀트 시도하는 거 보고 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결국은 중전 안타 치긴 했죠. 네. 근데 그 전에 안타 하나도 시프트 없는 쪽으로 공이 나가서 안타가 3루간 쪽으로 네네네. 하나가 나왔죠. 라모스도 하나 깨뜨렸죠. 라모스도 하나 네, 맞아요. 깨뜨렸고 네, 네. 그런 장면 보면 물론 뭐 시프트가 이제 성공률도 논쟁이 있고 뭐 장단점이 좀 장단점이 분명한 것 있습니다만 같아요. 능사는 아닌 거는 또 분명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선수들이 내가 저쪽으로 빼겠어라고 마음 먹고 칠 수 있는 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네.
이치로 같은 선수 그렇게 칠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한화 이글스는 지금 마운드를 보면은 일단 윤호설 선수가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지 않나 확실히 예, 윤호설이 이름 받고 뭐 돌아왔는데 확실히 그 기대했던 초창기에 유망주 때 실링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몇 경기 아직 안 됐습니다만 12경기에서 지금 2.19 평균 자책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강재민과 더불어서 든든한 불펜 정우람 앞에서 받쳐주는 투수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정우람은 LG가 항상 몰아붙이긴 해 정우람. 플로우 세이브 직전까지가 거기서 병살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정우람의 짬이 아닌가 소위 그런 생각이 예. 들었고 그렇죠.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정 씨도 기사 하나 썼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홍창기 선수가 선구안이 지금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용호, 홍창기, 네. 뭐 정은원까지 올해.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국 그 8회 결정적인 2대5로 뒤진 3점차 상황에서 네네. 무릎 방송사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치게 나왔고요. 무릎 밑으로 또는 무릎으로 지나간 공이 그 김갑수 구심은 결국 스트라이크를 선에서 삼진이 아웃됐는데 네. 홍창기 선수가 그런 모습이 원래 잘 없는데 방망이를 그라운드에 내던지고 그게 이제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네. 동료가 말리는데도 음. 구심을 한번 쳐다보면서 네. 뭐라고 말을 건네는 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볼 같은 경우는 좀 홍창기 선수 키가 크기 때문에 낮았다. 그냥 하나 만약에 스쳐 걸쳤거나 아예 빠졌거나 이렇게 네네.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볼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방송사 그래픽으로는 보더라인에 걸친 공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공을 과연 계속 잡아줬느냐 안 잡았느냐 조금 마지막에 존이 넓어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올라가도 무방한 공이긴 했고 프레임에서 들어 올리긴 했는데 보더라인에 걸친 공이었는데 그 공이 계속해서 그 전에 좀 볼성이 많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홍창기가 더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그런 정도라면은 원래는 퇴장을 주죠 보통. 맞습니다. 네, 예. 그냥 뭐 이렇게 화내거나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 방망이를 집어 던졌잖아요. 그건 퇴장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방망이 그냥 이렇게 슬쩍 놓은 것도 아니니까 집어 던져. 그건 퇴장감인데 그 퇴장을 선언하는 그 타이밍 자체를 약간 놓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어쨌든 너무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가족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예. 자칫 요새 좀 그런 게 승부욕으로도 포장이 되기도 네네네. 하고 또 뭐 투쟁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좋게 보이는 순간도 분명 있죠. 특히 네. 뭐 부진했던 정말 그냥 경기장에서 털레털레 이런 거보다는 저 선수 정말 뭐 마음 가득 투쟁심 넘치고 보기 좋다 이런 모습도 있는 반면 조금 그런 모습이 불미스럽게 또 비춰질 수 있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이 그 정도까지 공은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영종 그 퇴근 골 썼던 그 정도 공이었다. 그럼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공이었다고 약간 사실. 애매한. 애매했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비슷한 볼에서는 방망이가 나갔어야 되지 그게 않았나. 맞는 거지 사실은 더. 네. 투쓰리고 주자 말른데. 예, 어떻게든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보면은 좀 한화 이글스가 마지막 경기에서 5대 4로 극적으로 그쵸. 승리를 했고 정우람도 참 평균 자책은 높은데 세이브 지금 4세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또 근데 기사 보다가 좀 귀여운 걸 봐가지고 네네. 저희 이제 보시면은 하나가 더가웃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수베로 감독이 선수한테 애칭을 붙여준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뭐라고 네. 부르나요? 예를 들면 박정현 선수는 좀 나이 어린 선수들한테 애칭을 붙여준대요. 네네. 또 한국말 발음이 힘드니까. 네. 그래서 박정현 선수는 정이? 애칭이 파키또. 파키또? 파키또. 이 약간 그 남미식으로 짓는 거래요. 약간 이 성에다가 붙이는 거라던데 네. 홍하나님이면 홍키토? 홍키토. 그리고 노시환 선수는 CC. CC. 네, CC. 왜 CC지? 그래서 저는 쩡쩡. 쩡쩡.
좀 귀엽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 선수들한테 전부 다 애칭을 붙여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감독의 모습이 좀 젊은 선수들 기도 좀 살려주고 네. 리빌딩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는 좀 귀엽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박정현 선수가 그 빠끼빠끼토라고 해가지고 빠끼빠끼토에서 아 그- 발음이 남미식으로. 그 끝내기 빠끼토. 안타 대전서 칠 때 네, 네, 네. 그때 이제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어. 하고 뭐 영어로는 뭐 you gotta be a hero. 너는 이제 영웅이 될 거야. 네. 이런 식의 혼자 좀 덕아웃해서 계속 흥이 넘치고 어. 그런 뭔가 주문을 무슨 만화 같아요. 아. 그 야구 성장 만화 같아요. 넌 이제 영웅이 될 거야. 바퀴도 약간 예 그러네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걸 뭐 수베로 감독이 그런 친구들한테도 뭐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면 뭐 칼리토 이런 식으로 아. 좀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네. 또 수베로 감독 좀 재밌었던 얘기가 우리나라 잠실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추신수 한마디 선- 했었죠, 추신 선수가. 한마디를 해서 이제 과연 수베로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는데 음. 뭐 오래된 구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음. 그거에 비하면 뭐 나쁜 건 없다. 그래서 이건 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데 네, 네, 네. 뭔가 좀 낙천적인 기대했던 것 대답도 같아요. 막 수베로가 까야 또 자극적으로 쓰려고 그랬지. 근데 또 뭔가 좀 수베로도 바뀌면- 아니라고 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터뷰 보면 맞습니다. 뭐 예를 예.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야구가 이제 메이저리그랑 비교했을 때 어떻냐 이런 질문을 또 네네. 약간 옛날식이다, 조금 클래식하다 어.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야구를 했던 사람이라 그게 또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 남미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라 하잖아요. 그런 네. 성격이 좀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다른 구장을 쿠베로 감독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네. 어느 한 구장은 냄새가 나더라. 어딜까요? 어딜까? 그 어디 한 어딜까요? 구장인지 얘기할 순 없다. 어, 근데 냄새가 난다. 어딜까? 무슨 냄새가 그래서 나는데요? 그냥 제일 아마 오래된 구장이 지금 시설. 어디지? 그럼 지금 부산인가? 제일 오래된 사직이랑 대전 데는? 사직이랑 정도가 대전. 에이, 대전 대전은 리모델링 아니겠죠. 했잖아, 그래도. 네. 그렇죠. 대전 대전 또 냄새 안 홈구장이잖아요. 나요. 자신의. 홍구장이잖아. 예,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또 사직이구나. 혹시 그 구장이 어딘지 연승을 수입을 한 어, 하나가 부산에서 네. 롯데 수입했거든요. 네, 네. 수입을 한 팀입니까? 하니까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부산이네. 부산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부산이네. 그렇게 아니 이야기를 대체 하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나길래? 그게 아마 외국인 감독들이 느끼는 게 있지 약간 않을까 생각하고 부산이 해양도시고 바다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다 근데 도시의 그런 야구장에서 느낌이 바다 아닐까? 냄새가 난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니 한번 냄새 취재 가셔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쓰려 그러지 궁금하네요. 거. 냄새가 나는 운동장이 있다. 그 수베로 감독이 좀 항의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다른 팀들은 취재해봤습니다. 뭐 사직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뉘앙스는 거기네. 거기 한번 이제 직접 가서 야, 이번 유튜브 그 클립 제목은 수배로 냄새 나는 구장이 있다. 이거 알았지? 김은종 사직으로 책임자니까. 추정. 아, KBO에 냄새 나는 구장이 있다고? 제목은 예. 이거야, 알았지? 맞아요. 이런 거 재밌네요. 이런 썰 좀 더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OBS